전기기기 41번입니다. 유도전등기의 회전력이 뭡니까? 회전력은 토크죠. 토크 발생 요소 중 제곱에 비례하는 요소는 뭐냐? 우리가 자주 나오죠. 전압은 제곱에 비례하고, 토크에 대해서 전압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41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2차 기전력 전압입니다. 42번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류 분권 발전기의 무바포 곡선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류 분권 발전기를 그려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이렇게 그려보는데 일단 무바포 곡선이 V는 33 플러스 IF분의 940 IF래요. V는 33 플러스 IF분의 940 IF고요. IF는 계좌전류입니다. 이것이 IF고, 그 다음에 V는 무부하 전압인데 V는 이 전압이죠. 우리가 여기에 걸린 전압을 V입니다. V고, 회로의 계좌 회로의 저항이 20이래요. 20이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V와 IF, RF의 관계에서 IF는 뭐다? RF분의 V죠. 이 전압이니까요. 그래서 IF 대신에 RF분의 V를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몇 볼트의 전압이 6이 되는가? 무부하 전압은 유기전력과 거의 같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러한 작은 전류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V 곱하기 33 플러스 IF는 940의 IF가 됩니다. 그런데 IF는 RF분의 V인데 RF가 20이라고 했죠. 그래서 V에 33 플러스 IF 대신에 20분의 V는 940 곱하기 20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 33V 플러스 20분의 V의 자승은 얼마요? 47V가 됩니다. 그러면 33V를 넘기면 47V에서 33V 빼면 얼마가 돼요? 20분의 V의 자승은 넘어가니까 14V. 그러면 V 하나 없앨 수가 있고요. 따라서 V는 14 곱하기 20 합니까? 280V가 됩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관연도에 몇 번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기 바라고, 42번에는 280입니다. 43번.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최근에도 많이 출제되는데, 동기전동기의 자기동법에서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뭐다? 자기동법, 제동권선을 기동권선으로 하는 자기동법과 혹은 유도전동기를 기동에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자기동법은 할 때 계좌권선을 단락합니다. 이건 우리가 CT 있죠. 나중에 CT를 점검할 때 단락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이것은 단락하지 않고 개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전압이 유기되어서 소손이 됩니다. 큰 전압이 유기돼서 소손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단락합니다. 개방하지 않고 단락한다. 그래서 고전압이 유도된다. 이런 의미예요. 43번은 1번입니다. 그대로 외워주셔도 되고, 44번. 이런 문제는 당연히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오셔야 원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V가 628에 사인에 315T예요. 15T이고 보아저항 25mm 직류측 전압의 평균값입니다. 보세요. 일단 V는 628 사인 325T 했을 때 628은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네. 정연파에서 최대값이 628이면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값은 얼마? 실효값. 실효값은 얼마다? 최대값. 값을 루트 2로 나눕니다. 그러면 628을 루트 2로 나누면 444V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정류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정류기에 입력해주는 값은 실효값입니다. 최대값도 아니고 평균값도 아니고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 여기에 444V를 입력해줬을 때 정류기를 거쳐서 나오는 이 값은 얼마다? 평균값이에요. 직류 평균값. 예, 이런 것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류 측 전압 평균값은 입력 444V를 지금 뭐예요?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죠. 단상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그러면 평균값 얼마요? ED는 전파 정류회로에서 ED는 0.9 곱하기 2죠. 요 2가 입력되는 실효값, 요 ED가 출력되는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0.9 곱하기 444하면 얼마가 된다? 400V가 된다. 이 문제에서 뭐 부하장 25옴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 전류 구하라고 하면은 20분의 400에서 20A가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 전압 그대로 답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직류 평균 전압의 평균값은 400입니다. 45번 볼게요. 45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라 하면 EL은 DT분의 DI죠. 요 값이 작아야 됩니다. 이 값이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작으려면 인덕턴스가 작거나 시간 t가 크거나 혹은 전류가 작거나 하면은 EL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정류주기를 크게 한다. 정류주기를 크게 하는 것은 맞고요. 이거 전기장 코를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인덕턴스를 작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브러쉬 접촉장을 크게 한다. 저항 정류, 탄소 브러쉬. 그래서 좋은 정류,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접촉 저항은 클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예자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 이것은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 리액턴스 전압도 작아야 됩니다. 답은 3번. 46번인데요. 탐정 유도전등의 특성중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요거 보세요.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뭐다? 출, 효, 동. 예. 그래서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비추료동동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비추료동동.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외우셔야 돼요. 비추료동동.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 예. 해서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동기속도가 포함이 된다. 47번 볼게요. 47번. 직류발전기에 정류시간에 비례하는 요소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정류시간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요. 따라서 정류시간, 시간 t는 거리분의 속도예요. 속도. 여기에서 이 속도가 뭐냐면 정류자 주변 속도고, 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정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정류자가 있는데 요것이 정류자 편이죠. 요것이 정류자 편이고, 요것이 정류자 편 사이의 절연물입니다. 절연물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47번 문제에서 정류자 편 사이 두께 요거 있죠. 요거
요것을 정류의 편사의 두께 요것을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예. 요거 뭐요? 요거 브러쉬죠. 브러쉬. 브러쉬의 길이 B입니다. B. 그래서 거리는 뭐냐면 실제 정류를 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뭐냐면 실제는 B 마이너스 델타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 두께 있죠? 브러쉬 두께에서 정류좌편 사이의 두께를 뺀 것이 실제 정류에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B 마이너스 델타 있죠? 요것에 비례하는 거죠. 거리 자리에 B 마이너스 델타 요것을 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47번 2번이고요. 48번 너무 많이 나오죠. 직류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좌권선의 저항이 증가된 회전 속도는 속도 A는 K 5의 V-I의 RA입니다. 속도는 K 5의 V-I의 RA에서 우리가 보세요. 계좌 저항을 증가하면은 저항 증가하니까 계좌 전류 감소하죠. 전류 감소하니까 자속 당연히 자속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속이 감소한다. 얘가 감소한다.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속도는 증가하는데 외우고 계셔도 되죠. 계좌 저항과 속도는 비례하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번은 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회로 이런 전기기기 전력공학 폐과목에서도 나오고 특히나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 문제 제가 쓰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하고 지금 관원도 문제 풀면서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네. 고장 전 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출력비죠. 출력비는 57.7%입니다. 이용률 86.7%, 출력비 57.7%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50번 부홀즈 계전기는 주로 어느 기기 보호입니까? 부홀즈 계전기는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차동 계전기나 비율 차동 계전기는요 발전기의 보호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홀즈 계전기는 발전기에는 안 돼요. 변압기에만 됩니다. 50번에는 1번이에요. 51번 다음 중 변압기의 전연내력 시험법이 아닌 것은 전연내력 시험은 뭐 유도전압을 가한다든지 충격전압을 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고 답은 1번이죠. 단락시험은 등가율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등가율을 구할 때 뭐 동선이나 임피던스 구할 때 필요한 것이고 가압시험, 오히려 절연 파괴전압시험이나 충격전압시험은 절연내력 시험법이 맞습니다. 네. 52번이에요. 52번. 52번은 49번 문제하고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근데 조금 연장인데 좀 응용한 건데 22kW 삼성 유도기 전동기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해서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 변압기 용량은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2대요. 이 변압기요. 2대인데 2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동기 한 대를 이렇게 운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2대로 지금 삼상 유도 전동기죠. 삼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인덕션 모터니까 IM입니다. 얘를 하려면은 2대로 삼상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V결선밖에 없어요. V결선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보세요. 얘 한 대의 용량이 P일 때 삼상 V결선의 용량 얼마요? PP니까 2P가 아니고 얼마다? 루트 3P죠. 루트 3P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 용량이 22kW예요. 유효전력 22kW입니다. 유효전력 22kW면 지금 얘 루트 3P 했을 때 얘는 뭐죠? 피상전력이 되잖아. 피상전력. 그래서 루트 3P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까지 곱한 것이
유효 전력 22kW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단 피상효율은 0.75다 있죠. 피상효율이 역률이에요. 피상효율은 역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루트 3p의 코사인 세타가 22kW. 얘는 피상전력이니까요. 문제에서 피상전력 킬로볼트 암페어죠. 피상전력에서 역률을 곱해야만 유효전력입니다. 따라서 P는 루트 3 곱하기 역률이 얼마냐? 0.75죠. 0.75분의 22kW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피상전력이 되고요. 답은 16.9kV 암페어가 된다. 16.9kV 암페어가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확실히 실수도 적고, 예, 이해도 좀 더 잘 될 겁니다. 계속해서 53번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전기자 반작용 봅니다. 전기자 중성축 이동시킵니다. 뭐 편자작용 등에 의해서 전기자 중성축 이동시키고 이번 자속을 감소시켜 부하 시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되죠. 예. 다음 정유자 편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 섬락의 원인 또 됩니다. 섬락도 되고요. 3번 전류의 파형은 찌그러지나 출력의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출력도 감소합니다. 예,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출력도 감소한다. 54번 보게요. 54번. 어때요? 3150, 210이요. 1차가 3150이고 2차가 210이고 용량이 5kV 암페어랍니다. 2차를 개방, 잘 보세요. 2차를 개방했을 때는 무부하죠. 그때 1차 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이 60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부할 때 넣어준 전력은 전부 철선이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 말이 2차를 개방하고 점검 1차 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은 60이다. 이것이 뭐냐? 철선이 60이다. 이것을 삥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차를 단락하고 여기 1차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저전압에 가했을 때 입력은 120.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차 단락했을 때 동선이죠. 동선. PC가 120입니다. 120.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1이에요. 역률 1일 때 전부하 효율은 있습니다. 전부하 효율. 원래 우리가 효율은 뭐요? M. 효율. 그 부하율 있죠. 부하율. MP. 얘가 피상전력일 경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PR 철선 플러스 PC 동선분의 MP의 코사인 세타죠. 아, 여기에 M 제곱 들어가죠. 예. 동선 m제곱 들어갑니다. 원래 공식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전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하기 때문에 M1입니다. M1이니까 M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역률도 100%죠. 역률도 1입니다. 얘도 1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얼마? P 얼마? P 5kg죠. 5000 플러스 PI 60 플러스 동선 120분의 얼마? 5000%라고 물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를 하면은 96.52%가 나옵니다. 96.52%. 54번에는 1번입니다. 1번. 이런 문제도 실기에서 종종 출제됩니다. 실기에서 더 자주 나와요. 필기보다. 5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5번인데 54번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시험 출제위원들도 문제를 선별하고 하잖아요. 그때 고민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시험지 받아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면은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뭐 이런 문제를 냈냐고, 이런 문제 좋지 않은 문제 냈냐고 하겠지만은 100문제를 이렇게 선별해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54번, 55번 연속해서 두 개 비슷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자고요. 예. 확실하게 공부하셨다면 이 문제도 쉬워요. 네, 55번 봅니다.
200kVA 단상 변압기가 있고 철손이 1.6, 전부하 동선 2.4하고 변압기 용률 0.8일 때 전부하 효율은 조금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죠. 효율인데 전부하기 때문에 M은 무시할게요. PA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PC 분의 PA 코사인 세타입니다. PA가 200이죠. 200에 얘가 피상전력이고 얘는 유효전력이죠. 그러니까 피상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률을 곱한 겁니다. 역률이 0.8. 철손이 1.6, 동선이 2.4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1.6 더하기 2.4. 8에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를 하면은 97.6%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56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적 권선을 우리가 분포권이 있고 단절권이 있죠. 그런데 분포권을 하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예, 이것은 우리가 분포권을 하면 더 감소되죠. 그리고 리액턴스 증가시켜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감소되고요. 이번 분포권 집중권에 비해서 합성 유기 기전력이 증가한다. 감소됐죠. 예, 권선 개수에 비해서 분포권 개수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3번 이거죠. 기전력의 고조파가 감소해서 파형이 좋아진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압도 감소하고 우리가 인덕턴스에도 영향이 미치지만은 파형을 좋게 하는 목적 때문에 분포권을 한다는 겁니다. 난도 방지는 상관이 없고요. 56번은 답이 3번입니다. 57번 병력운전하고 있는 2대 3단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전류가 흐르는 경우 무효순환전류는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무효순환전류, 기전력의 위상과 주파수가 다르면 유효순환전류, 그 다음에 기전력의 파형이 다르면 고조파 무효순환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무효순환전류가 흐르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기전력 크기는 왜 달라요? 여자 전류의 변화로 인해서 자속이 변화하니까 여자 전류 변화, 자속 변화하면 기전력의 크기가 변화하면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57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58번엔 뭘 묻느냐면은 58번은 동기전동기 공기전 주파수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 전류만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V와 P가 일정할 때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가 했을 때 이렇게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은 얘가 역률이 1인 지점입니다.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은 세타가 변하죠. 즉 세타가 뭐냐? 부하각, 위상각, 부하각이 변하게 됩니다. 58번에는 V곡선을 묻는 거예요. 부하각이 변한다. 59번 볼게요. 59번 50Hz 12극에 삼성 유도전위가 전격전압으로 전격 출력 10마력입니다. HP는 10마력이죠. HP는 마력입니다. 발생하면 회전하고 있다. 이때 회전수는 몇 RPM인가? 단 회전자 동선은 350,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과의 합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일단 묻고 있는 것은 실제 회전하는 회전수입니다. N이면 N은 우리가 NS의 1-S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NS 1-S. NS는 P분의 120F로서 P가 10이죠. F 주파수는 50이면 500rpm입니다. NS는 동기속도 NS는 500rpm이에요. 500rpm. 그러면 보세요. NS 구했으니까 슬립을 구하는데 슬립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격 출력과 동선을 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PC는 SP2, S는 P2분의 PC. P2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과 합입니다. 출력은 얼마 그래서 10마력이니까 1마력은 746이죠. 플러스 동선 얼마 그랬어요? 동선 350. 50분에 350 하면 0.0448. 0.0448입니다. 그러면 대봐줘. N은 NS 500에 1-0.0448. 네. 이렇게 하니까 실제 회전수는 동기속도와 슬립을 통해서 478입니다. 약 478. 519번에는 2번이고요. 60번은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상 반발 전동기. 반발 전동기마다 아트킨손 톰슨 대리. 반발 전동기 아트킨손 톰슨 대리입니다. 그래서 반발 전동기 종류 아는 것은 유도자형이에요. 유도자. 반발 전동기가 있고 그다음에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는데 직권 정류자는 뭐 직권 보상 직권, 유도 보상 직권 이런 것들이 있고 반발 다시 아트킨손 톰슨 대리.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냥 반발 아트킨손 톰슨 대리하면 머릿속으로 시험 칠 때 제가 막 꽝꽝꽝 소리 질렀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말로서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아트킨손 톰슨 대리, 아트킨손 톰슨 대리.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반복이 돼서 아트킨손 톰슨 대리가 붙어 있어요. 같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